2026년이 되면서 농식품 바우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지원이 확정됐다, 전국으로 확대된다 같은 말이 나오지만 정작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나는 대상이 되는지, 자동으로 지급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바우처가 있다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농식품 바우처가 어떤 구조로 확정됐는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원래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국내산 과일과 채소, 흰우유, 달걀, 육류, 잡곡, 두부류처럼 신선식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라면이나 과자, 음료 같은 가공식품이나 수입 농축산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만 봐도 농식품 바우처는 생활비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식생활을 지켜주는 목적이 강한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농식품 바우처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과 금액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2026년부터 농식품 바우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이 제도의 핵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자동으로 바우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농식품 바우처는 자동 지급 방식이 아니라 신청을 전제로 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즉 기준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카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이후에도 신청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한 해를 그냥 넘기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역시 단일 금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론과 정책 자료를 종합하면 2026년 기준 농식품 바우처는 가구 규모에 따라 월별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혼자 사는 가구보다 가족 수가 많은 가구가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은 매월 충전되는 방식이고 해당 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처와 사용 품목이 제한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일부 편의점이나 온라인몰 등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매장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마트라도 지점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식품 바우처와 연계해 추가적인 지원이나 대상 확대를 시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기존 임산부나 영유아 가구 중심이던 지원 범위를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넓힌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농식품 바우처가 단기적인 제도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역시 전국 공통사항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꾸면 매달 반드시 사야 하는 식재료를 대신 결제해주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기나 우유, 달걀, 채소처럼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식비를 바우처로 충당하면 그만큼 현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우처를 받아도 체감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 시기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개월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달에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해주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것은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농식품 바우처는 제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점,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체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농식품 바우처는 이미 제도 틀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제 중요한 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뉴스에는 분명히 제도가 나와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안내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 카드를 받았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서 남겼다는 이야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차이는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했느냐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앞에서 농식품 바우처의 제도 구조와 기본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 제도를 끝까지 챙기는 사람과 중간에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제도 자체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작은 착오들이 누적되면서 체감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 제도는 신청부터 사용까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지키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자동 지급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식품 바우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기다리다가 한 해를 통째로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많지만 제도상 신청은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신청 시점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신청한 시점 이후의 기간만 지원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지나간 달의 바우처, 금액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도 상반기에 신청한 가구와 하반기에 신청한 가구는 실제로 받는 총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은 사용 방식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현금이 아니라 전용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지정된 사용처와 지정된 품목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같은 마트라도 지점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때는 반드시 매장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을 보다가 결제가 안 돼서 당황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사용기한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매월 일정 금액이 충전되는 구조이며 그달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바우처를 그대로 날리는 분들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번 달 충전 금액과 사용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만 해도 체감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매 전략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바우처를 특별한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원래 현금으로 사야 했던 식재료를 대신 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매달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쌀, 고기, 우유, 달걀, 채소 같은 품목을 바우처로 먼저 채우면 자연스럽게 현금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바우처로 뭘 사야 하지 고민하다가 사용기한을 놓치는 경우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6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가구 구성 변화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구원이 늘거나 줄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 금액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했거나 가족 구성원이 취업이나 전출로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려서 바우처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나중에 환수 문제나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7번째는 지자체별 추가 혜택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국가 사업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로컬푸드 할인이나 연계 지원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중앙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고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용히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주민센터에 농식품 바우처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식생활 지원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농식품 바우처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지급을 기대하지 않고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매달 사용 기한을 확인합니다. 현금 대신 쓸 식재료 위주로 활용합니다. 가구 구성 변화가 있으면 즉시 신고합니다. 지자체 추가 혜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 6가지만 지켜도 농식품 바우처는 있는 줄만 아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바뀝니다. 2026년 기준 농식품 바우처는 이미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고 이제는 개인이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보다 알고도 구조를 잘못 이해해서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